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9강 오늘부터 제2편 부동산 등기법을 저와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등기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1장 총칙의 1 총칙의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2011년 10월에 전면 개정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전의 등기법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주로 서류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보 위주로, 즉 전산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정보 위주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권력은 거의 똑같습니다. 등기제도라는 게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전에 부동산 등기법 체제에서도 전산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등기, 전산 등기부 위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지적에 관련된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지적 같은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이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보면 부동산 등기법은 먼저 이제 부동산 등기법부터 보면 제목부터 보자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하고 관련된 거를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법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정한 부동산 나오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되어 있고, 그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일단 토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적법에도 토지가 들어가고 부동산 등기법에도 토지가 들어가는데, 정착물 중에서 딴 건 다 무시하고,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기본을 배우는 거니까 오로지 건물, 건축물 요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왜? 등기부상 별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취급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계를 배울 때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배운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토지하고 건물은 분명 별개의 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실 때 반드시 건물 같은 거 중개할 때는 토지 등기부도 띄워보고 건물 등기부도 띄워봐야 됩니다. 왜?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만 있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만에 관한 저당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 다 확인하시고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만 해당이 돼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하고 관련된 걸 등기에 올리는데 어떠한 사항을 올리냐? 자, 토지 또는 건물인데 토지나 건물은 물리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리고 면적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부동산의 표시. 지적법에서 배운 토지의 표시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현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 토지의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플러스 요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등기법에서 강조하는 건 특히 권리관계다. 권리. 지적법에서는 토지 표시를 주로 강조를 했고,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더 강조를 많이 듭니다. 권리에 더 강조를. 그렇다고 표시를 등한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결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대장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보면, 예를 들어 토지를 갖고 건축물은 아니, 건축물 대장 띄워보고 또 부동산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 띄워봅니다. 봤을 때 사실과 관계된 거, 이런 표시와 관계된 거는 대장을 우선시합니다. 중개할 때 중개 실무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권리하고 관계 우선시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표시하고 관련된 거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우선시하면 되고, 권리하고 관련된 거는 소유주 이름이 다르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우선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하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중개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토지의 표시, 물리적 현황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기록을 하냐? 바로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 등기하고 관련된 공적 장부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이 표시와 권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등기를 한번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 물론 우리가 신청을 하지만 누가 등기를 하냐?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관료를 말합니다. 등기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등기관이 어디다가 자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 이 등기부는 공적 장부입니다. 공부라고도 하죠. 공적인 장부.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라는 게 기록을 말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 또는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 기록 자체를 말하는데 그럼 뭘 기록할 것인가? 등기관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자, 그 기록하는 게 뭐냐면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등기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거, 우리 부동산을 봤을 때 주소 같은 거, 면적이라든가 부동산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어떠한 표시사항, 객관적인 표시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부동산이 누구 것이냐, 어떤 소유권, 즉 권리관계, 뭐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 누가 설정했냐, 그리고 저당권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권리관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즉 부동산의 표시와 그리고 이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를 등기 기록,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 등기 기록을 그대로 등기부 등본처럼 받아내는 걸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등기에 대한 정의, 몇 가지 용어가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 자, 용어를 보는 겁니다. 등기부라는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등기부. 등기부는 등기를 하는 장부를 말해요.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전산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도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즉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전산정보 처리.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이전은 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워보면 전산으로 다 출력해서 줍니다. 즉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 자, 두 번째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있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 자, 등기부하고 똑같이 부본이란 부속돼서 본래의 것과 똑같이 부속됐다는 뜻입니다. 부속된 자료를 말하는 거야. 똑같이 복제했다는 얘기죠. 즉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세 번째는 이제 등기기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등기기록. 자, 등기사항을 기록한 걸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기록은 토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민법에 토지하고 건물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나뉘는데 토지는 그 단위가 뭐다? 필이라고 해요. 필지라고 해요. 한 필, 1필이라고 합니다. 1필.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옛날 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동이란 말을 몰라요. 큰 거, 아파트 101동, 102동 이럴 때 큰 아파트 같은 경우 구분 건물은 동이라고도 하는데 한 개, 건물 한 개. 자, 이렇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 등기정보 자료는 바로 이 등기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기록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등기필 정보 보면 언뜻 여러분들이 보실 때 등기필증, 뭐 비슷한 느낌은 오죠. 맞아요. 이전에 등기필증이 등기필 정보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주로 새로운 권리자가 등록이 될 때, 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전에 등기필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것이 등기에 대한 개념이고 등기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그럼 언제가 등기 신청을 접수한 거냐? 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등기를 신청한 그 접수 시기인지 이거 규정을 내려줘야죠. 개정된 등기법에는 이 규정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신청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입니다. 저장된 때. 자, 이것이 저장된 때. 왜? 옛날에는 손으로 써서 등기소에 가서 손으로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고 아니면 전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장된 때, 이때가 바로 등기를 신청한 때이고, 그러면 등기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가? 자,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자, 신청했을 때 바로 등기가 된 건 아니죠.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그 신청 정보를 보고 맞나 틀리나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상을 기록을 해야 등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이제 마쳤어요. 자, 등기를 완료를 했어. 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요 마쳤을 때인지 아니면 신청했을 때인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바로 등기의 효력 시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바로 접수한 때, 즉 등기 신청의 요 접수한 시기, 요 접수 시기 바로 저장된 때를 말하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마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은 안 해요.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물론 저장은 돼 있어요. 지금 접수한 게 등기 신청이 접수한 게 저장은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접수 시기는 바로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일단 접수는 된 거고, 그 위에 등기관이 등기상을 등기기에 올려서 등기 기록을 마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 시점은 바로 등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마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걸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마쳤을 때라는 건 뭐냐?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했다고 맞춰지냐? 그건 아니.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무 처리를 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표시했을 때, 등기관이 누구인지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 시스템 안에다가 누구인지 표시를 했을 때, 요때 마친 겁니다. 이때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에 완전히 법령에 규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 딱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쉽고, 그래서 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후 공부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의 작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등기를 하냐? 이 근거. 등기라는 근거는 어딨냐? 어딨긴. 여러분들 배우는 거에 다 있어요. 1차 과목. 민법에 있는 거야, 이 근거가. 민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에요. 민법에 다 있는 거야. 민법의 한 부분을 부동산 등기법으로 특화해서 절차를 놨다 뿐이지. 민법 186조. 여러분들 부동산 물건 배울 때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 등기, 제가 우리 만화 공인 중에서 교재에도 등기라고 해놨는데 바로 이 18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 행위를 했어. 법률 행위.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매매가 대표적입니다. 법률 행위를 해서 물건을 변동하려면 법률 행위에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변동이 오려면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등기라는 형식을 꼭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등기라는 형식을.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자, 갑이 있어요. 갑. 매도인이야. 자, 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갑과 을이 그럼 계약을 해.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잖아요. 자,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서 법률 행위 성립했어.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지불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불을 하면 잔금 지급하는 날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관계.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다 이전해주고 등기필증 같은 거 인감증명 다 주고, 을은 뭐야? 잔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이행이 다 되면 이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서류는 가져왔잖아. 돈도 다 주고. 이 사람 게 아니다 이거야. 아직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을이 등기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됐습니다라고 등기를 해야만 그날부터 물권이 변동이 된 거예요. 물권이 변동. 기본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또 187조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 민법에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야. 이건 원칙이고, 원칙. 이건 예외고. 왜? 물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어떤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규정. 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단어가 차이. 요거는 행위. 매매라는 행위를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규정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물권이 변동한다라고 규정을 딱 내려주는 거. 뭐 있죠? 민법에서 배우는 거. 경매된 부동산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한 달 내에 내가 낙찰 잔대금, 남아있는 대금을 다 내는 순간 그건 이전 등기 안 받더라도 내 거야. 네, 경매. 자, 그리고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집 한 채를 내가 상속을 받았어. 아버지는 상속인 피상속인 많이 헷갈리죠. 아버지는 피상속인이야. 주는 거. 내가 상속 받는 사람. 나는 상속인. 상속인이 따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등기가 된 거야. 이미 상속이 됐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미 사자, 돌아가신 분은 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권리가 있는 거야. 돌아가신 분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아버지의 재산은 내 거야. 돌아가시는 순간. 법률 규정이 그렇다는 거야. 규정. 판결. 판결. 자, 판결. 물론 이행 판결은 가서 이행을 해야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매 같은 경우도 역시 경매랑 비슷해요. 대금을 납부하면 그 순간 내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자, 신축 건물을 처음 만들었어. 이건 뭐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해. 그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 내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잖아 세상에. 그럼 건물을 만든 순간 그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법률 규정이 그래. 그리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같은 것도 역시 인정을 해요. 물권이 소멸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는데, 자,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한 그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경매를 받았거나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뭐 판결을 받거나 공매를 받거나 신축 건물이든 해서 이 등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처분하려고 그랬죠. 이걸 제일 쉽게 상속받은 아버지 집을 내가 팔려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매도를 해야겠어.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때는 뭐 해야 된다? 내 걸로 일단 등기를 바꿔놔야지. 즉 처분을 하려면 처분을 할 때만큼은 등기를 해야 돼. 그때는. 상속으로 내 거 될 땐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팔려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등기해서 팔아라 이거야. 등기해서. 그냥 등기 안 하고 팔면 안 돼. 왜? 나라도 돈 벌어야지. 이게 등록세 냈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세법 배조 취득세, 등록세, 특강도세. 시도에서도 뭘로 운영을 해? 시도에서 재정을. 이 등록소 취득세가 등기하려면 등록세 내야 돼요. 등록세 내면 그거
법원, 등기소가 하는 게 아니야. 시도에서 쓰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도에서. 그래야 거기도 우리 시도도 운영이 되죠. 그래서 등기하라 이거예요. 등기하라. 결론적으로. 물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상속받는 건 당장 등기는 안 해도 돼.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요령 규정에 의해서. 자, 돼 있고, 그런 그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를 가만히 구분을 한번 해보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기능에 의해서 구분을 해봅니다. 기능, 부동산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보면, 하나는 사실을 등기하는 게 있어요. 사실의 등기. 이거는 표시의 등기라고도 해요. 부동산의 소재, 지분, 면적 뭐 이런 걸 등기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사실을. 요건 어디다 등기한다? 표제부 등기라고 합니다. 이건 표제부 등기. 자, 그리고 권리의 등기라고 해요. 권리. 소유권 갑부에, 소유권 이해권 을부에. 자, 권리의 등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갑부나 을부를 각부라고 그래. 각부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의 등기,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돼 있어. 자, 토지 등기부에는 뭘 올리나? 토지의 소재, 무슨 동, 무슨 리에 있는지 밝혀야 되고, 자, 그리고 지번, 지목 밝혀야죠. 자, 면적까지. 건, 몽, 면. 경자는 안 들어가. 경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등기부는 도면이 아니야. 그리잖아. 경계하고 좌표는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건물은 역시 소재 들어가야지. 소재. 건물이 소재, 무슨 동 무슨 리에 있는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 건물도 지번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근거로 해서 있는 거랑 소재나 지번이 똑같아. 해당 그 토지, 건물에 있는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요 토지, 그거에 지번을 적어야 되고, 자, 그리고 건물은 지목을 적는 게 아니라 토지에 있으면 되고, 건물에 무슨 지목이 있어? 없죠. 건물은 뭘 적냐면 건물의 구조를 적는 게 구조. 건물이 이게 슬라브 구조인지 단층 구조인지 구조, 건물의 구조. 그리고 건물의 종류,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 건물인지 이런 종류를 적어줘야죠. 종류. 그리고 건물의 면적, 바닥면, 건물 면적이에요. 이건 건물 면적. 이건 토지 면적, 필지 면적이고 건물 면적. 이렇게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바로 건물의 내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건물 내역. 이렇게 등기가 돼요. 사실을 등기하는 거야. 이건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권리의 등기는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를 하는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거를 등기하는 곳입니다. 자, 등기기록 하는데, 자,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건 민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배운 거를 그때 등기 부분 배운 게 있을 텐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그걸 기억을 유치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먼저 물권은, 자, 물권을 보겠습니다. 물권. 권리는 크게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여러 가지 8가지 법률을 배웠을 것이고, 채권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법과 계약법 부분이니까 계약이 바로 일종의 채권 관련 부분입니다. 자, 물권과 채권으로 이제 권리가 나뉘는데, 자, 어떻게 물권은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는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된 건데 본권이라죠. 본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것이 등기가 안 돼요. 물론 경매 넘어갔을 때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짤막한 문장은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나오는 것이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아니다. 즉 점유권은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권은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고, 이 소유권에 기반해서 파생된 권리로서 바로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한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떠오르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용익물권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할 용, 이익을 얻을 이익. 자, 용익물권하고 하나는 담보물권,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 이렇게 있는데 용익물권에는 크게 세 가지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다 등기 가능합니다. 자, 등기 가능한 거 먼저 표시를 하고, 자, 이제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나오죠. 담보물권 세 가지. 바로 저당권. 자, 그리고 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저당권, 질권 중에서 질권은 또 둘로 나뉘죠. 하나는 동산에 관한 질권이 있고 또 하나는 권리에 관한 질권이 있습니다. 자, 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 질권은 해당이 없고 권리 질권만 해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 질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제가 박스를 친 게 괜히 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갑부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은 바로 갑부에 등기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은 지상권, 지역권 다 을구입니다.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인데 지상권 같은 경우 권리 가능하고 을구입니다. 지역권도 등기 가능합니다. 을구. 전세권도 가능하고 역시 저당권 역시 을구에 가능합니다. 자, 동산질권이 아니라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권리질권은 가능한데 을구에 합니다. 자, 유치권은 아까 점유와 관련된 거니까 등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 근데 임차권이 등기되면서 임차권의 물권하라고 채권의 물권의 경향이라고 여러분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임차권. 자, 이 임차권은 당연히 등기 가능하고 이거 을구에 합니다. 을구에. 소유권 위의 것들은 다 을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을 합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확인 일자 받으면 그리고 대항력 취득하는 주민등록하고 부동산 점유 받으면 대항력 취득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임차권 가능하고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도 등기 가능합니다.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 채권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환매권이 여기 들어갔는데 채권 담보권도 등기하면 가능하고 그리고 환매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하고 관계되는데 환매권은 채권 담보권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자, 환매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등기한다? 채권 담보권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는 갑부에 등기합니다. 자, 채권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소유권과 관련이 되면 갑부에 등기하는 거고 저당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하고 관련이 되면 을구에 등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의해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말소, 회복등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교력에 의해서 종국 본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리고 예비등기 이런 것들 주등기, 부기등기 형식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 그리고 절차에서 신청등기, 촉탁등기 그리고 직권등기, 등기, 명령등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다 배워 나갑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